이 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지요. 관성이라는 것은 재성의 생을 받고 또 인성을 생해주죠. 근데 우리가 이제 관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관성이 나를 직접적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래요. 관성은 일간을 극한다. 일간은 나죠, 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성에 관심을 갖는데, 관성에는 정관과 아시다시피 편관이 있어요. 정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릅니다. 그렇죠? 편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관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음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고 내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라는 이야기죠. 편관은 음양이 같으니까 내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고 내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인 거예요. 음양이 다르다는 것은 둘이 착 달라붙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아요. 근데 음양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전에 자석 가지고 이제 놀이를 많이 해보는데 같은 극끼리 이렇게 갖다 대보면 자석 우리 뭐 막대 자석 가지고 이제 놀이 많이 해보잖아요. 여기도 플러스 의이고 여기도 플러스다. 갖다 대보면 얘네가 정말 강한 힘으로 서로를 확 밀쳐냅니다. 그래서 편관이 나를 때릴 때는 정말 사정없이 그렇게 때리기도 한다. 그래서 편관이 이 힘이 너무 강해지면 살이라고 불러요. 살. 이 살자는 우리가 이제 죽일 살자를 쓰죠. 죽일 살자. 나를 죽일 듯이 그렇게 극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극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관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사실 그 비견겁재,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인 이 십성을 각각 성분마다 한 가지 단어로 딱 규정짓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그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표 이미지를 떠올리고 상황별 이미지를 또 거기다 덧대고 또 거기서 연상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이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사고의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십성을 완성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책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책에는 관성해놓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놨는데 많이 열거해놓은 책은 뭐 수백 가지도 열거를 해놨거든요. 상황별로 이제 그 합당한 단어가 있으니까 그걸 언제 다 외우겠어요. 그거 외울 수도 없고 사실 외워서 그걸 써먹기도 좀 힘들다. 왜 힘드냐면 관성이 식상을 만났을 때, 관성이 인성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다른 성분과 만났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각각 성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미지를 갖고 그것을 대입을 시켜서 해석을 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성을 알기 위해서는 저는 이 관이라는 글자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관자를 이렇게 쓰죠. 이거는 벼슬관자입니다. 벼슬관. 이 관자를 살펴보면 이 밑에 있는 글자는 뭐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 요 위도 우리가 이제 간머리 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면자입니다. 집면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바람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벼슬 관자로 쓰거든요. 근데 요 밑에 글자, 요거는 언덕부 또는 백성부자에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언덕 위에 세워진 집. 그 높은 데서 밑을 바라보는 관청의 의미겠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백성들을 관리하고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 어떤 기준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기준. 이게 변해서 벼슬 관자로 쓰이는데, 벼슬 관자를 사전을 찾아보면 일단 관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벼슬아치라는 의미가 있고 기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명리에서 어떻게 쓰냐 하면 직장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직장. 그리고 어떤 벼슬이라는 것은 직장에서의 직책이나 직위, 그에 따른 명예, 또는 기준이라는 의미는 어떤 우리가 지켜가야 될 법 또는 법률, 규칙, 규정, 요걸 대표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직장이나 직책, 명예 또는 법이나 규칙, 관은 이런 의미로 쓰인다. 결국에는 이 관이라는 것은 내 명함 같은 거예요. 명함. 명함에 보면은 내 소속이 나와 있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직책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명함 같은 거라서 대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나만의 브랜드다. 네, 브랜드다. 자,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이 관이라는 것은 나의 울타리겠죠? 그죠? 네, 울타리, 나를 둘러싼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의 법이나 규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울타리다. 또 한 글자로 얘기하면 나의 틀이다. 틀. 그래서 이거는 어떤 행동 방식의 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고 방식의 틀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틀에 박힌 사고 방식 또는 뭐 틀에 박힌 뭐 행동,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틀을 얘기합니다. 요것이 나를 둘러싼 울타리, 나를 둘러싼 틀이다. 또 명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 말은 뭐가 있냐면 이 관이라는 것을 여명에서 남편이라고 부르죠. 또 남자의 명에서는 이걸 자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게 글자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 또 이 울타리 안에서 나는 안전하게 살아가니까 여명에서 남편이라고 불러요. 또 남자명에서 자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남자가 그 결혼 전에 아무리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래도 결혼하고 특히나 자식이 생기면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규칙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만의 규칙. 뭐냐? 이제 부양의 의무가 생기잖아요. 부양의 의무가 생기면 내가 예전에는 한 달에 술값으로 뭐 100만 원 썼는데 이제 이거 아껴가지고 자식 부양하는데 얘를 진짜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겠다. 이제 술값을 10만 원으로 줄인다든지 금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막 생겨요. 나만의 어떤 규칙이 생기죠. 자식으로 인해서. 또 자식이 성장하면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학원비도 뭐 들어가, 태권도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음악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영어 학원, 국어 학원 다 보내야 되니까 재정적인 면으로 나를 극해요. 사실 나를 극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여명에는 남편, 남명에는 자식 이렇게 하는데 이 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남편이 없느냐, 자식이 없느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다 그렇진 않다. 이제 사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개 이제 관이 없는 여자들은
남편 덕이 없다 정도로, 남편 인연도 좀 박하고 남편 덕이 없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자 명에 관이 없어도 사실 반듯한 남편이 있고 뭐 같이 잘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자식 덕이 없다든지 자식과의 인연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물론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이 없으면. 이 관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울타리가 되잖아요. 울타리. 그래서 이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게끔 나를 극을 하죠. 일간을 극한다고 했으니까 나를 극합니다. 근데 극하는 모습이 정말 죽일 듯이 극하는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정관 같은 경우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합이 딱 맞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을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내 모습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모서리 같은 걸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나를 바른 모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도 한다. 그래서 이 관은 한 울타리 안에서의 뭐 나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을 나타낸다. 또 관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잘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사회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 이제 살면서 성장을 하면서 관의 모습이 그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아이 때는 부모와 가족이 나의 관이겠죠. 그리고 좀 이제 나이 먹어서 학교 가면은 학교가 나의 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 성장을 하면 직장이 나의 관이고 크게는 국가가 나의 관이죠. 그래서 관이 제공하는 어떤 규칙, 이 규칙이잖아요. 어떤 울타리니까 기준이 되니까 규칙이나 어떤 법 안에서 내가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잘 살아가면 이 관이 나에게 주는 혜택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은 이쁨 받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도 이 관의 규칙을 잘 따르면 모범생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뭐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나의 임무라든지 이런 걸 잘 수행을 해 나가면 반드시 그에 따른 뭐 보너스라든지 아니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줘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법률을 잘 지켜나가면 나를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제도 이런 걸로 내 노후를 책임져 주기도 하고. 그래서 관은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둘러싼 어떤 울타리다. 이 관은 나의 사회성이나 관계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자의 울타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으로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의 관은 자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인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떤 회사의 부장이다 라고 하면 내 부서원들이 있잖아요. 내 부서원들을 내가 잘 관리하고 이 부서원들의 울타리가 되잖아요. 부서원들을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해서 부서의 성과, 어떤 실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나의 책임이죠. 그런데 내가 부장이고 부서원들하고 나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요 모습이 되지만 회사 전체를 놓고 보면 나는 회사원이거든. 회사원. 그래서 회사의 어떤 규정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 전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관계성이나 사회성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 관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 안에서 우리한테 권한이 주어지죠. 권한. 어떤 권한이 주어집니다. 규칙을 잘 지켜나갈 때 이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 그죠? 그리고 내가 관리자다. 그럼 밑에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뭐 명령도 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권한들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이 권한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그죠? 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관과 편관을 나누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정관이라는 것은 정관의 힘의 작용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완만한 힘의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절차를 다 밟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할 때도 회사 생활을 할 때도 한 계단 올라가서 천천히 승진을 해요. 이렇게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와요. 내려올 때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승진 시험 다 보고 인사고과 챙기고 주임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 절차를 다 밟아서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죠. 정말 완만한 이런 곡선의 힘의 작용을 보이는데 이 정관이 나를 극해봐야 얼마나 심하게 극하겠어요. 이제 완만하잖아요. 나를 때린다 그러면 이렇게 때리는 거야. 천천히. 그러니까 내가 극을 당한다라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극하는 힘이 약하다. 그 얘기는 내가 규정과 규칙을 잘 지켜나갈 때 이 관도 나를 보호를 해주고 서로 간에 협조하는 모습, 이게 정관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이 정관이 잘 돼 있으면 직장 문제, 남편 문제, 여자에게는 이제 남편 문제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관이 잘 돼 있으면 직장이 보장이 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자한테는 남편이 보장이 돼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직장 생활하고 무난하게 부부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의 여자의 사주에서는 이 정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부부 생활이라든지 결혼 생활과 이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직장 생활하고도 직결이 되지만, 그래서 특히나 여자의 사주에 정관이 닫히면 안 된다. 닫히면 안 된다. 그래서 정관을 때리는 이런 상관이라든지 이런 게 와서 정관에 막 두들겨 팬다든지 할 때는 다른 성분들이 이 상관을 좀 달래주든지 좀 제재를 가하든지 그런 성분이 있는지 잘 봐야 되죠. 특히나 이 정관이 사주의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바르게 보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 참 바른 모습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보여요. 특히나 사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일간입니다. 일간. 이게 나고, 특히 연간 자리에 정관이 딱 있으면 이게 남이 나를 바라보는 첫인상이 되거든요. 굉장히 바르게 보여요. 이 사람은 정관이 정말 잘 서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정관이라는 것은 이 바를 정자를 쓰거든요. 바르게 이런 규칙이나 규율, 법률 이런 걸 잘 지켜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나의 어떤 남에게 보여지는 이런 나의 울타리가
아까 이제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바른 모습으로 돼 있다. 이 정관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을 당연한 의무감을 갖고 잘 지켜나가는 편이에요. 당연한 의무감이란 건 의무감은 의무감인데 내가 숙제같이 어떤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그냥 해나가는, 잘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잘 돼 있다는 것은 사실 복이죠, 복. 예? 그래서 우리 정관을 길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길신과 흉신으로 나뉘는데 정관은 길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신은 대개 보면 나의 안전과 안정 또는 나의 풍요를 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관은 사실 나한테 별 특별한 짓을 안 해요. 내가 당연히 어떤 규칙도 잘 지켜나가고 또 이 규칙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나한테 특별한 해를 많이 가하지는 않습니다.